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오늘은 시와 세라피를 마무리하면서 시리즈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와 세라피는 지난 8월에 첫 영상을 선보인 이후 5개월간 거의 매주 여러분과 새로운 이야기로 만났었습니다. 시와 세라피의 20회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깨어있게 하면서 스트레스나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시와 세라피 시리즈에는 우선 자각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있습니다. 1화 멈춰서기, 4화 바라보기, 11화 받아들이기, 12화 마주하기는 제목들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롯이 깨어있기 위한 자각의 단계별 과정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아차림을 위해 필요한 몸과 호흡에 대한 자각을 특별히 7화 몸과 함께, 8화 숨, 9화 맛과 더불어 해서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와 세라피는 시리즈 제목에 걸맞게 치유의 실제적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삶에 동반되는 아픔과 상실을 말한 2화 바닷가에서에 이어 10화 길 위에서는 선택과 결정의 딜레마를, 15화 엄마 아빠는 가족 관계를, 16화 역사 앞에서는 트라우마를, 18화 크리스마스마다는 상실과 애도를, 19화 다시 또 다시는 습관과 중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와 세라피에서는 휴식과 자기 돌봄, 연민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화 여름 휴가, 5화 자기 연민, 14화 흠뻑 젖어, 17화 시와 사랑이 바로 그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와 치유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3편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6화 시와 치유, 13화 고통이 시가 되어, 17화 시와 사랑이 바로 그 영상들입니다. 또한 16화 역사 앞에서 18화 크리스마스마다 같이 치유적 글쓰기를 다루고 있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크게 보면 한 가지로 수렴될 수가 있는데요. 즉, 시 치유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시 치유, 즉 포이트리 세라피는 아주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어의 치유적 힘을 극대화시킨 시 치유는 문명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어 오랜 동안 인류에게 중요한 치유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 치유는 1959년 엘리 그라이퍼가 컴버랜드 병원에서 시를 직접 치료에 활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라이퍼 이후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시 치유는 다양한 의료적 검증과 이론화를 거쳐 구체화되었습니다. 1969년 시치유협회가 최초로 결성되고 1980년 미국 전국 단위 조직인
NAPT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시치유는 2000년 미국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치유 프로그램으로 정착됩니다. 최근에 시치유는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면서 포이트리 세라피라는 명칭 대신에 문학 전반을 지칭하는 비블리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블리오 포이트리 세라피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시치유는 실제 현장에서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진행됩니다. 첫째, 시나 문학 작품을 같이 읽고 감상하는 부분.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통해 참가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찰하는 부분. 세 번째, 죽음이나 재난 같은 트라우마나 공동체의 위기를 상징적, 제의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시치유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시와 세라피 시리즈를 통해 치유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들을 소개하고 이 시들에 대한 치유적 해석을 제공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 치유 현장에서는 시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시의 의미는 참가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고 치유에 있어서는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이 저마다 느끼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읽고 향유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정답도 없고 고정된 주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작품을 통해 열린 새로운 경험 세계 속으로 스스럼 없이 걸어들어가 자신에게 필요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물론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일정한 방향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 치유에 사용되는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개개인의 특수성과 맞닿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호소력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너무 난해하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며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의미를 일깨우는 작품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 부정적 정서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 정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습니다. 작품의 부정성이 참가자들의 부정적 태도나 반응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그 작품은 시치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유 세션은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적극적이고도 참여적으로 읽어보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이 소리내어 작품을 낭송하고 귀로 듣고 심지어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읽고 감상한 이후에는 작품과 연관되어 참가자들의 자기 발견과 긍정적 태도 개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글쓰기 주제들이 제시됩니다. 참가자들은 이 중 자신의 주제를 선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쓸 때에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 검열 없이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문법이나 철자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글을 쓴 후 다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통해 발견한 것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고 나눔 이후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 치유의 핵심은 참가자들의 자기 표현, 즉 글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적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솔직하게 쓴 자신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이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뚜렷이 보게 되고 자기 자신과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대답, 관찰과 발견, 느낌과 생각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치유 이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나 정서, 또 잊고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사회에 걸친 시 치유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간단한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런 시를 읽으면서 뭔가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글을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하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는데 시를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접목시켜서 글을 쓰고 또 그거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나를 진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참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를 사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외에 이제 직접 낭독하고 읽어본 게 거의 처음이었는데 뭔가 시를 통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 수업 통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고 늘 좋습니다. 시를 읽고 글쓰기 활동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번 더 읽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만의 글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지금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수는 아무래도 약간 좀 확정적인 그런 언어잖아요. 근데 시를 통해서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을 접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치유 등의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시 주제 정도 파악한 다음에 그거랑 저를 엮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저의 새로운 면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규 교육과정 이후로는 시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한 시를 접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바쁘 앞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텀 쉬면서 그리고 글쓰기와 함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썼던 시와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의 몸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되게 엄청 뜻깊었어요. 시와 글쓰기를 제가 매주 일단 하루하루 해보면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과는 또 다른 생각들을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듣고 나서 저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친구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조금 더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 나눠주신 참여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신 대로 시치유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시치유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활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안녕을 위해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자기 돌봄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 세션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같이 여러 연령대에 맞출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문제나 갈등, 고민, 스트레스 등을 사안별로 다루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슬픔, 공포 같은 심리적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가족, 부부관계, 사회관계 같이 관계 양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치유는 다양한 교육과정, 명상이나 인성개발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치유가 병원이나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분화될수록 다양한 수요에 맞춰 시치유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실제 시치유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채널 소개 부분에 적힌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시와 세라피는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주제가 있고 적절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시 그리는 창가를 좋아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충만한 기쁨, 새로운 전진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